안녕하세요. 미싱 시메스터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한 API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된 멋쟁이 사자처럼 소속 인도학과 고도희입니다. 이번 수업 주제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HTTP 메소드와 JSON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HTTP 메소드와 JSON을 배우는 이유는 REST API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HTTP 메소드와 JSON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HTTP 메소드와 JSON이 API와 관련이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TP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란 무엇일까요?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HTTP는 인터넷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www를 이루는 기술로 하이퍼텍스트를 교환하고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칙입니다. www는 월드 와이드 웹의 약자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로 인스타그램을 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스타그램을 키면 여러분의 지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에 업로드한 사진이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데이터가 서로 다른 컴퓨터를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제조회사도 다르고 사양도 다르고 부품도 다르고 심지어는 네트워크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 대 사람 간에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수 있듯이 컴퓨터 간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HTTP 통신 규칙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 사람이랑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통하니 영어를 통해서 말을 하자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영어로 말을 한다는 건 영어 언어 규칙에 따라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뜻이고 이 말은 즉 HTTP 통신 규칙을 사용해 컴퓨터끼리 대화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HTTP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을 보낼 때 컴퓨터 간 의사소통 문제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어떠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HTTP 메소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웹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해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사용자의 계정 정보, 게시글 제목과 내용 등등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계정 정보도 없고 웹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되겠죠? 그러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웹은 HTML로 되어 있고 HTTP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기면 HTML에게 데이터가 변화했다고 알려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HTTP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HTTP 메소드는 get, head, post, put, fetch, delete, connect, trace, absenc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데이터 처리 기능인 create, read, update, delete 기능에 필요한 get, post, put, fetch, delete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get 메소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메소드는 무엇일까요? get 메소드는 URL에 데이터를 붙여서 서버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URL에 붙인 데이터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에 한계가 있고 보안에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는 글을 쓰거나 수정할 때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오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쓰거나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가 HTML의 바디 부분에 숨겨져서 데이터가 발송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쓰는, 즉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포스트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get 메소드가 보안에 취약하면 항상 포스트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get 메소드도 지금까지 사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을 때 링크도 함께 우리가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면 자료의 링크가 전부 숨겨집니다. 다른 사람과 링크 공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료를 열람할 때는 ge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미 작성한 글을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put 메소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put 메소드는 요청된 자원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메소드입니다. 내용 갱신을 위주로 사용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URL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put 메소드와 함께 업데이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패치 메소드입니다. 패치 메소드도 put과 달리 요청된 자원을 수정할 때 사용합니다. put의 경우 자원 전체를 갱신하는 의미지만 패치는 해당 자원의 일부를 교체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put과 차이가 있습니다. delete는 주로 이미 작성해서 서버에 제출한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HTTP 메소드입니다. 게시글 삭제 기능이 delete 메소드를 통해서 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TTP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통신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 HTTP 응답 코드입니다. HTTP 응답 코드는 HTTP 메소드를 통해서 한 행동이 성공하거나 클라이언트 요청에 에러가 나거나 서버 에러가 나는 경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HTTP 응답 코드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04 코드입니다. 404 코드는 요청한 페이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응답 코드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이런 페이지를 만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가 www를 통해 볼 수 있는 HTML 문서고 HTTP가 HTML로 이루어진 문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우리가 종종 만날 수 있었던 404 not found 페이지는 HTML로 이루어진 웹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니 HTML 문서를 받아볼 수 없다고 HTTP 통신 프로토콜이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HTTP 응답 코드가 무엇이 있는지 전부 알지는 못해도 몇 가지 응답 코드는 알아두면 API를 사용할 때 현재 웹페이지의 상태를 보다 더 잘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xx번째 응답 코드는 단순히 요청이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며 이 xx번째 응답 코드는 요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고 3xx번째 응답 코드는 요청 완료를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4xx 코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5xx 코드는 서버 측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응답 코드 앞자릿수만 알아두어도 클라이언트 측이 문제인지 서버 측이 문제인지 짐작 가능하고 확실하게 요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HTTP와 HTTP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HTTP 메소드를 알아야 다음 시간에 배울 REST한 API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URL은 자원을 표현하기 위한 규칙이고 클라이언트는 URL을 이용해서 자원을 지정하고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작업이 get, post, delete 같은 HTTP 메소드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이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이슨이란 무엇일까요? 제이슨이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현식을 의미합니다. 제이슨 표현식은 사람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쉬우며 용량이 작아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교류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과 기계가 모두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객체 표기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표현법입니다. 아직 이 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생김새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제이슨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유사성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이슨 형식의 문서를 쉽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변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할 때도 제이슨을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요즘같이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쉽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크나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비주얼 스터디오 코드를 사용했고요. 내 문서에서 미싱 시메스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에 view.json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제이슨 코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파일 이름에다가 제이슨이라는 확장자만 붙여주면 자동으로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생성됩니다. 이 상태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코드에 대한 의미는 작성 후에 따로 설명드릴 테니 지금은 작성하는 데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같이 실습해보았던 실습 코드 첨부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제 코드를 함께 작성해봤으니 이 코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코드인지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도 제이슨으로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제이슨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임 밸류 형식의 쌍, 두 번째는 값들의 순서화된 리스트 형식입니다. 아까 보았던 예제로 설명을 하자면 나이가 네임이고 밸류가 2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네임의 값을 가지는 경우 무조건 스트링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만약 밸류도 스트링이라면 밸류도 역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23의 경우는 스트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볼까요? 제이슨은 증가로 형식의 쉼표를 찍어서 값을 나열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증가로의 의미는 대개 객체로 된 덩어리가 있을 때 그 객체를 나열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객체로 된 덩어리가 무엇일까요?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 위와 같은 제이슨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이슨의 경우 소속, 한국어대학교 이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코드가 구성됩니다. 그러니 이 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정보인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모두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론을 사용해서 두 개의 객체가 쌍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대괄호가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이슨에서 대괄호의 의미는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의 각 요소는 스트링이어도 배열이어도 객체여도 상관없으니 대괄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밸류는 배열, 심지어 객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대괄호가 있는 경우는 밸류가 배열인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제이슨 코드에서 밸류가 객체인 것은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 바로 친구로 시작하는 네 번째 줄이죠. 이 부분이 밸류를 객체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객체를 나열할 때 중괄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이슨의 객체는 네임, 밸류의 쌍들이고 객체를 하나하나 구분하는 방식은 쉼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제이슨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변환해 봅시다. 이대로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야 데이터를 파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이슨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는 실습을 함께 해볼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HTML과 함께 쓰여가지고 외부 링크로 걸려서 사용되거나 혹은 HTML 파일 내부에서 스크립트 태그로 감싸진 그 부분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HTML 코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일 내부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body 태그 안에 그 안에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먼저 제목 태그를 넣어볼까요? 제이슨 코드, JS 코드를 바꾸기라는 걸 제목으로 띄워줍니다. 제이슨 코드를 가져올 때는 있었던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오면 되고요. 줄맞춤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 제이슨 코드 같은 경우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유사하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제이슨 parse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것인데 한번 데이터가 제대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omment.write 함수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HTML 파일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네임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사히 잘 나왔죠? 나머지 코드도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제대로 입력이 되었네요. 이제 예제 실습을 통해서 자료가 잘 변환된 것을 여러분들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제이슨 펄스 함수에 제이슨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제이슨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한 실습입니다. 이제 오브젝트는 객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레이브 연산자를 사용하여 각각의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ST API와 그것을 이용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실습은 다음 강의자분께서 설명 주실 것입니다.